네, 안녕하세요. 이승종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는 4월입니다. 오늘도 KB 국민은행 하우스뷰를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그 남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남자 이름 소개부터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 최철호 차장입니다. 네. 화창한 봄 날씨에 요즘 꽃들도 활짝 피고 풍경이 참 예뻐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화창한 봄 날씨가 찾아왔다 얘기를 했는데 최근 증시 상황도 화창한 봄이 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날씨로 증시 상황을 표현하자면 네.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꽃샘추위를 만나 잠시 봄을 느끼지 못했던 지난달의 상황을 먼저 리뷰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시를 쓰시는 수준이 됐고요. 미 연준이 특단의 조치 없이 결과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여러 차례 통화 완화 유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 상승이 진정되지 않았었고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러한 현상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다행히 시장도 그 부분을 인지했는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변동성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증시에도 따스한 봄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에도 따스한 봄이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도 많은데 그럼 이번 달 하우스뷰를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 달 변화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달에 눈에 띄는 변화로는 중국 증시에 대한 단기 투자 매력도가 네.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에서 3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된 국가가 중국이라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네. 중국 증시의 단기 투자 전망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정상화되었다 보니 통화 정책 정상화 우려가 높아진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네. 중국과의 금리 차가 확대된 점도 유동성 긴축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도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부각된다는 점이 네. 투자 심리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미중 갈등이 사라지진 않는다. 네. 다만 트럼프와 조금 다를 뿐이다 이랬거든요. 네. 역시나 또 바이든도 한두 마디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중국을 제외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혹은 뭐 국내 증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부양책 효과와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제활동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안까지 발표하면서 네. 경기에 대한 기대가 정상화를 넘어선 성장 추세로의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의 최종 통과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나 네.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입법 추진 등 증시의 주요 변수가 존재하고 있지만 경제활동 정상화가 기업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아직까지는 더욱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굵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증세 관련된 얘기가 있고 네. 하나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가 있을 텐데 네. 인프라 투자는 공화당도 좀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증세 관련된 거. 네. 이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이제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증세 부분인 네.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네. 기존의 법인세 21%를 28%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많이 올리네. 이제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네. 이것이 민주당 쪽의 의견이고요. 공화당에서는 이제 증세가 너무 높다. 그리고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파 의원들은 이제 그 정도로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인프라 투자 추진까지 실제 이어지기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게 아직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화된 건 아니라서 네. 그 증세, 기업 증세까지는 좀 아니고 법인세 증세까지는 아니고 디지털세 같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아예 강력하게 증세로 얘기를 했어요, 법인세를. 뭐 디지털 세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기술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뭐 법인세 부분은 이제 미국의 모든 기업들이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민감 업종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에서 28% 굉장히 좀 강력한 법안이 아닌가 싶고, 자, 실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실적 시즌인데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예상을 부탁드려요. 네, 4월은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달이죠. 네. 경제활동의 정상화 기대가 증시에 선반영될 수 있었던 점은
바로 기업 실적의 개선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인데요. 네. 이번 실적 시즌에는 두 가지를 유의 깊게 잘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로 큰 폭 상승해온 경기 민감 업종의 실적 기저효과가 네. 실제로 나타나는지 여부와 기저효과를 넘어선 상승 추세로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호실적을 기록하는지를 네.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기술주 및 성장주의 실적 성장세가 유지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증시의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완화된 기술주가 실적 성장세가 확인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녹화일 기준 4월 7일인데 오늘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실적 예상할 때 항상 좋은 게 실적이 좋은 것도 중요한데 네.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좋아야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와야 네. 증시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말 하거든요. 네. 이번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9.3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많이 염려도 있었는데. 네, 반도체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전이나 모바일 쪽에 네. 이제 실적이 호조로 나타나면서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기록하게 된다면 네. 이제 실적이 단순 기저효과가 아닌 성장 추세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우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본에 없는 오늘 얘기를 갑자기 여쭤봤는데도 척척 박사로 대답을 해주시니까 봄이 왔나 싶긴 하더군요. 네. 자, 4월이잖아요. 2분기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변수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실적의 개선 정도, 통화 정책 우려, 코로나 재확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언급드렸기 때문에 네. 나머지 두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통화정책 우려입니다. 지난 3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전망을 볼 수 있는 점도표가 공개되었었는데요. 네. 중간값은 지난번과 같이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네. 세부 위원들의 의견 변화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이 점도표 기준으로 4명에서 7명이 됐죠? 네. 9명이 되면 변화가 오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경제활동 정상화가 더욱 진행되고 증시의 레벨이 좀 더 높아진다면 네. 다음번 점도표가 공개되는 6월 FOMC 때는 금리 인상 전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네. 시장에는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미국은 빠르게 백신이 접종되고 있지만 네. 일부 백신 접종 중단으로 공급 부족 이슈가 발생한 유럽과 네. 일본 아직 접종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빨라야 올해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언제든 코로나가 재유행될 수 있다는 우려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 네. 또한 2분기에 주의해야 할 변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점도표 변화에 따라서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 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 이 점도표가 발표될 때 1, 4, 7로 됐거든요. 네. 지금 변화가. 네. 그러면 그대로 늘으면 10이 된단 말이죠. 이것도 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4월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국채 금리의 상승과 미국 경제의 정상화가 가속화되면서 달러 인덱스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간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연준의 조기 통화 정책 정상화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와 국채 금리 상승은 일부 신흥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금융 환경을 긴축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한 6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변화할 경우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경제나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 추세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금리 오르면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나쁘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데 댓글에 재밌는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내가 주식을 하니까 미국 금리까지 보고 앉았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렸었거든요. 네. 우리가 왜 우리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미국 네. 금리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많아지면서 네. 주린이라는 말도 나오고 맞아요. 여러 가지 용어가 생겼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수준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 금리도 확인을 하고 맞아요. 때로는 국채 입찰 수요도 확인을 하고 굉장히 글로벌 투자자들 평균으로 봤을 때 보지 않는 다양한 지표들과 다양한 투자 지표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싶고 국내 증시가 현재 3,000포인트대에 머물러 있지만 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더욱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만 하시는 분들께도 아마 이 답변이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를 우리가 왜 확인해야 되는지 금리까지 왜 봐야 되는지 좀 답변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다 보니까 네. 사실 글로벌 증시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지 않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무리 멘트가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까지 4월 KB 하우스뷰와 기업 실적 등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달에도 5월로 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꽃피는 봄이 왔다 했는데 5월엔 대체 무슨 멘트와 함께할지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는 물러오고 다음 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